자, 지금 계속 선생님들하고 국어, 영어, 수학, 수능 시험에 대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어려웠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올해 입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능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세대들 중에서 보면 연세가 조금 젊으신 분들은 수능 초기 세대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수능을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수리 영역 이렇게 불렀었죠. 지금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에는 통합교과형, 통합적 사고를 하는 수능을 봤다면 이제 교과적 색채를 강한 수능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올해 본 수능은 또 달라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아이들한테 비유하기를 영어에 비유를 합니다. 영어 공인 인증 시험에 보면 토익이 있고 토플이 있고 탭스가 있지 않습니까? 다 영어예요. 그죠? 다 실용 영어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다르게 생각해요, 시험이. 시험 기조도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까지 본 시험이 토익 수능이었다면, 토익 같은 수능이었다면 지금 본 수능은 탭스 같은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킬러문항 얘기했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 국어 선생이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 45문제가 나와요. 그럼 두 지문이 킬러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못하는 중위권 이하 아이들한테는 두 지문 버려 그럽니다. 그거 찍자! 그 나머지 두 지문이면 10문제, 8문제, 10문제예요. 버리고 나머지 문제를 갖고 80분에 푸는 겁니다. 근데 뭐 80분이 안 걸리거든요. 웬만하면. 한 70분이면 다 풀어요. 그럼 나머지 10분 동안 8문제, 10문제를 찍는 겁니다. 그럼 진짜 찍심이 버린 아이가 아니라면 10문제 다 틀리지 않아요. 2개 내지 3개는 맞습니다. 확률상 20% 확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2개는 맞는단 말이에요. 그 계산을 딱 때리면 75점 정도 언저리가 나와요. 나머지 거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어려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한 20문제 이상이 중킬러예요. 보면 접근할 수 있어. 풀 것 같아. 사람 미치죠. 답이 안 나와. 2개, 3개가 막 헷갈려. 근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헷갈리다 보면 고민하다 보면 이게 한 문제가 1분 30초에서 2분에 풀어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몇 분이 걸리면 2, 3분이 3, 4분 흘러가 버려요. 그때는 못 느껴. 이게 누적돼서 한 세트를 풀고 나면요. 벌써 10분이나 까먹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서 종칠때 선생님이 2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럴 때 딱 들여다보면 지문이 4개, 5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걔는 어디서 멘탈이 나가는 거죠. 소위 멘탈이 정신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럼 어떡할까요? 1교시부터 망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에 뭐가 있죠? 나는 됐다 이러면서 뭡니까? 수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수학도 그 짓이에요.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영어도 그래요. 환장하는 겁니다. 올해 그래서 사실 저희하고도 합 경기를 훨씬 더 좋았어야 돼요. 지금 밖에 가면 붙은 아이들이 있어요. 뭘 아직 예비 번호 받은 아이들은 없는데 최초 합 되는 애들은 붙여놨는데 생각보다 합격률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지금 수시만 발표가 났잖아요. 최저를 못 맞춘 겁니다. 1111 놨던 데다가 22로 바뀌어버리거나 2323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도 내년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제발 한번 따라해 주시죠. 수능이 갑이다. 따라해 주시죠. 무조건 따라해 주시죠. 수능이 갑이다. 수능이 갑이에요. 왠지 아세요? 수시에도 수능 영향을 미쳐요. 말씀드렸죠. 책적으로 미쳐요. 그리고 수시 원서 쓸 때 뭘로 쓰죠? 기준점을 뭘로 잡죠? 우리 아이의 수능 모의고사를 기준점을 잡아요. 우리 아이 모의고사 성적이 국민대 정도 갈 성적이야. 그러면 어떤 정신 나간 집안이 국민대 이하를 수시로 안전하게 쓰자라고 하는 집안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기준이에요. 정시는 뭘로 가죠? 수능으로 가요, 아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포기하고 수능으로 갈래. 그럼 고3 때 갔더니 수능 모의고사 갔더니 안 되니까 나는 어떡하든지 수시로 갈래. 이렇게 바뀌거든요, 아이들은. 아니에요. 무조건 기준은 수능이에요. 저도 아이를 대학을 보내보고 대학 졸업 시켜보고 했는데 대학 가면요. 정시파, 수시파가 있어요. 수시에도 학종파, 교과파, 논술파가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게 엄청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게 애들끼리. 솔직히 말하면요. 제일 그 중에서 공부를 못하고 대학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요? 어떤 전형의 아이들일까요?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아이들이. 학점을 제일 힘들게 받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요? 물론 대학은 공부하면
점수가 잘 나오죠. 근데 노력 대비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애들이 어느 무리일까요?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대학생들, 특히 명문대 다니는 애들이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학종파가 제일 떨어집니다. 걔네들은요, 부지런히 노력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점수를 겨우겨우 냅니다. 근데 제일 잘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수능파예요. 근데 왜 수능파 애들을 대학들은 안 좋아할까요? 왜 학종을 대학들은 고집을 할까요? 학종 애들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전학을 안 가요, 대학에서. 실력도 없어요. 못 도전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예. 어줍잖게 내신다고 학교에서 하는 비교과 스펙 같은 거 쌓아가지고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출중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수학 실력이 출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이과의 상위권 애들은 뭐 의대 준비한다고 자퇴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많이 해당이 안 돼요. 특히 중하위권 대학들은 더더욱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수능으로 아이가 가천대 정도 레벨, 딱 중위권 레벨을 딱 갔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조금 더 하면 수학 성적 올릴 수 있는 애들이야. 조금만 하면 영어 성적 올릴 수 있는 애들. 걔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를 휴학하거나 버릴 수 있는 아이들. 공부를 한다면 얘네들이 제일 빨리 올라가요. 실력은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수능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실력이. 수능 실력을 못 맞으면요, 대학 가기 어려워요. 우리는 머리 맞서서 수능이 안 되고 공부가 교과가 내신이 안 되니까 우리 애를 뭐 은미체로 보내볼까 뭐 아니면 뭐 약수령 문수를 해볼까 난리를 치거든요. 아니에요. 무조건 수능 성적 나와줘야 돼요. 모의고사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대학 갈 때 정말 편해요. 언제까지 이거 도망가고 저거 도망가고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하려면 원서 6개를 못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체대, 미대, 의대 가는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예체능 애들도요. 수능이 기준점이에요. 수능 어느 정도 한 3등 정도 안 되면 인서울권에 은미체 못 가요. 거기서 예외 딱 하나 있죠. 음악. 음악은 실기 100%가 있어요. 그 실기 같은 거, 저도 아들이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음악을 하는데 실기가 5% 10%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거조차도 어떻게 하냐면요. 교수들이 실기를 잘 보잖아요. 그러면 실기 점수를 만점을 줘버려요. 알거든요. 애들 내신 안 되는 거를. 실기 점수를 만점을 줘버려요. 그 필기에서 빵점을 맞아도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9등급을 받아도. 그러니까 음악은 되는데, 미술이나 체육은요, 필기의 성적이 은근히 큽니다. 40%가 있더라고요. 특히 미술 엄청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이 갑입니다. 자, 빠르게 올해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들께서 아이가 고3이 되거나 이러면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이를 위해 생각하십니다. 부모님들이 해줄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 숙제입니다. 일정을 정리하라. 일정을 파악하라. 달력에 표시해두자. 뭐죠? 예, 여기 보면 수시 모집 일정. 수시가 언제냐면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입니다. 자, 9월 9일부터 9월 13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달 남았어요? 9개월 남았어요. 근데 이때 내가 우리 아이가 뭐 서울대 쓸 거예요, 연대 쓸 거예요, 고대 쓸 거예요. 좋아요. 근데 이때 가서 고민하실 겁니까? 근데 진짜로 이때 가서 애랑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 수시 어디 보낼까 언제 고민하셔야 되죠, 어머니들? 지금 이 순간이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설명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그걸 결론을 못 내놓으면 수시 그냥 이런 말 속된 말 쓰기 좀 그런데 나가립니다. 왜요? 아이는요 원서를 쓰기 전에 준비 기간을 걸쳐야 됩니다. 그 학교를 목표해서 준비 기간을 맞춰야 돼요. 준비를 했더니 한 7, 8월 달까지 해봤더니 우리 아이가 거기에 조금 못 미쳐. 그럼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좀 나아졌어요.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해주실 역할이 그겁니다. 몇 점 맞아? 몇 등급이야? 2등급? 잘했네. 좀만 하면 되겠어.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아까 미적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엄매하는 게 좋다. 우리 아이 성적 보고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 독해력은 젬병인데, 우리 아이 엄매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조금 발전할 수 있으면 엄매시켜야 돼요. 무조건. 그건 언제 결정하? 지금 이 순간 하셔야 돼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제일 답답하냐면요. 아이가 고3, 예비 고3이라고 신입생 상담을 해요. 그럼 내년에 뭐 선택할 거니? 그랬더니 몰라요.
학원비만 적게 들어가면 자꾸 생각해요. 지금 잠깐 줄인 돈, 20만 원 줄인 돈이 내년에 2천만 원으로 다가옵니다. 3천만 원으로 다가와요.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면요.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 수강해서 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수학 들으면 안 돼요? 영어 듣는 거 아니죠? 수학도 수완, 수투, 합통, 미적, 기하 다 있지 않습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학교에서 수완투밖에 안 배우는데 그럼 수완투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이과에 갈 거면 미적 미리 해야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 안 해요. 답답해요. 답답해. 고등학교 3학년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환장합니다 진짜. 이때까지 되게 참았어요. 왜? 코로나였잖아. 근데 이제는 아니거든요. 올해 수능이 어려워서 체제를 못 맞춘 아이들도 있지만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1단계, 수시에 보면요. 1단계 다단계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내신으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떨궈요. 그래서 3배수, 5배수를 뽑아요. 이걸 다단계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붙은 아이들끼리 제대로 경쟁을 해서 면접도 보고 뭐 논술도 보고 하는 다단계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1단계 탈락생이 무진장 많았어요. 올해. 저희 학원만요? 아니요. 이 동네 학교들 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원서를 쓸 때 보통요. 뭘로 보냐면 입결을 가지고 입시 결과를 가지고 봅니다. 근데 입결이 보통 3개년 입결이 나와요. 어디에? 어디 가라는 대학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에 보면 3개년이 나와요. 근데 그 3개년이 올해 2024학번 애들 아닙니까? 그 3개년이 21년, 22년, 23년 다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는요. 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얘도 못 하고 해요. 그러니까 커튼이 쭉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애들이 어떡하니 길을 쓰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올해 지금 현재 고3들 요번에 원서 쓰고 시험 본 애들 말입니다. 코로나 세대예요. 그럼 커튼이 올라갈 걸 예상해야 되는데 입결을 보고 이성적이면 동국대 갈 수 있어.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내신 3점 몇 등급 가지고 명지대를 붙는다는 거야. 담임이 그랬대. 저 충격받았잖아요. 예, 그 아이 1단계에서 가감하게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시죠. 아니 왜? 당연히 코로나 세대가 바뀌면 점수 올라간다면 삼척 동자도 아닌데 선생님들은 왜 그거밖에 못 볼까요? 바쁘세요. 행정적인 일도 많고요. 입시 전문가가 아니세요. 입시 전문가가 아니시면 좀 전문가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학교에도 전문가 진로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좀 앞장서서 하시든지 하지. 왜 담임선생님 국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연락해든지 뭐 보고서 교육청에 올리던 선생님들이 앉아서 상담하고 있냐 이거 눈이 벌게가지고 피곤한 쪄들어가지고 왜 그러냐 이거죠. 그걸 또 애들은 선생님 말씀이니까 고지못대로 믿어요. 논쟁을 못 하겠더라고요. 원서를 이미 적장하고 왔대. 3점 몇 등급 명지대 붙을 수 있답니다. 그냥 껌으로 간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원에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없어. 그 한마디하고 그냥 끝냈어요. 과감하게 떨어졌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올해 그래서 1단계 탈락한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년에 좀 바뀌겠죠. 올해 입결이 나타날 테니까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입시 결과 같은 거 보실 때도 어떻게 보니까 좀 통으로 잘 보세요. 그리고 시대적 분위기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 아이를 합격시킬 수가 있어요. 자, 날짜는 9월 9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입시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로. 여기서 끝난다는 건 아직은 끝 안 났죠. 끝나려면 2월달까지 가야 돼요. 원래는. 근데 기본 틀은 다 갖춰진다는 겁니다. 9월이면. 8일 만이면 8월 만이면 끝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설명하면서 다시 입시 준비하자고 이게 막 화이팅 하자는 분위기인데요.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아이의 눈높이가 조정될 수 있는 기간은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요. 1년 8개월 남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도 룰을 알아야 야 여름 겨울방학 됐으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내년에 열심히 하면 되니까 가족여행 갔다 올까? 재수 자금 모아놓고 가세요. 휴가 가시고 속 터집니다. 예. 왜냐면요 놀러 3일 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독이 안 풀려요. 그게 일주일 갑니다. 열흘 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8월 31일 날이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이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게 뭡니까? 수시로 학생부 전형으로 갈 아이들은 8월 30일자로 작성부 작성이 다 끝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모든 스펙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 원서 쓸 때 내신 들어가죠. 내신도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자소서가 없어졌지만 수시 면접이 빠른 학교들은 10월달, 9월 말에 10월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기 거 생활기록부 분석해가지고 예상 문제를 뽑아내고 이러려면 면접 전형을 언제 들어가냐면 7월달부터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준비하는 아이들이. 그러면 생활기록부가 없대는 거야. 생활기록부로 면접을 보는데 생활기록부가 없대는 거야. 2학년 때 거만 갖고 와요. 환장할 것이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니 A, B, C, D 한 5명이 공부를 하면 3명은 가져와. 2명은 못 가져와. 얘네 학교는 뭐예요? 나머지 3개 학교는 뭐고요? 결국 자기 노력이에요. 원래 담임은 8월 30일 이후에 주게끔 되어 있어요. 다 뽑아옵니다. 이거 어떡해. 이거 누가 준비해야 돼? 어머니, 부모님들이 준비해 줄 일이에요? 미리미리 챙기세요, 생활기록부. 우리 아이가 면접이 들어간 전형을 쓸 거면 미리 챙기세요. 그리고 내신도 미리 챙기세요. 미리 분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 몇 등급이에요? 4등급이에요. 대충 이러지 마세요. 4등급도 4.0등급부터 4.9등급까지 다 4등급이에요. 근데 한선별리 점수 다 다릅니다. 정확하게 우리 아이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그러면 좀 짬이 있는 부모님들은 4.27등급이요. 2.5등급이요. 1.8등급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런 정리는 누구의 몫입니까? 부모님의 몫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것들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기한들이고요. 자, 정시는요, 내년에 수능은 11월 14일 날 봅니다. 목요일이죠. 11월 14일 날 보고요. 수능이 정시라고 하는 것하고 수시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정시파, 나는 수시파, 우리는 정시로 대학 간대요. 잘 가. 이러는 거죠. 죄송한 말씀인데 정시와 수시를 분리하는 순간 이 아이는 대학을 잘 못 갑니다. 내가 최대한 좋은 학교 가기 위한 전형은 수시든 정시든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같이 봐요. 9장의 원서를 같이 보셔야지 이거를 분리해서 보는 순간 아이한테 불리해져요. 아이가 저는 정시로 가려 하는 이유는 내신을 공부하기 싫어요 이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언어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 남자들이 여자의 언어를 잘 이해 못해가지고 오해를 받고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되는 불상사가 많잖아요. 대학하고도 더 심합니다. 입시와 관련된 용어들이랑 이 대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아이의 뜻을 그래? 그럼 수능 열심히 공부하자 하면 아이 내신을 버립니다. 내신이 4등급이 들어가고 6등급이 들어가고 7등급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버리면 7등급 금방 냅니다. 제발 버리지 말라 그러세요. 요즘에 쓰레기도 재활용하자는 판인데 점수는요 진짜 버리면 안 됩니다. 2학년 때까지 내신 쓰레기인데요 3학년 때 버려야 되잖아요. 3학년은 50% 들어갑니다. 버리는 순간 인생이 많이 꼬입니다. 이제까지 못했다도 남아있는 건 어떻게든 챙기세요. 아니면 지금 내가 5등급이면 5등급만이라도 맞으세요. 유지라도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각이 좋아져요. 조금이라도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데이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좀 줄고 있고요. 수시 모집은 당연히 학생부 전형, 교과랑 종합 전형이 많습니다. 자, 수능 유지 선발이 정시는 당연히 많겠고요. 자, 근데요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게 있어요. 요게 사회통합 전형,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회 배려 전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가난했던 사람들 있죠, 그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에 뭐가 되면 뭐 아빠 경찰, 군인 이런 자녀도 있고요. 요즘에 세자녀 전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농어촌 전형 쓰면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것처럼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메리트가 있습니다. 내가 조건이 된다면. 근데 요거는 한계가 있어요. 인원이 늘어나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수시 1차 발표가 다 끝났거든. 최초 발표 끝나고 나면 추가 발표를 합니다. 내가 예비 5번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농어촌이나 사회 배려 전형이면요, 안 빠져요. 왜? 그 학교가 자기한테 제일 좋은 학교니까. 애들이 그만두질 않아요. 다 등록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도 안 빠져요. 그런데 일반 전형 같은 거 막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적절히 잘 써야 돼요. 내가 농어촌이 되고 사회배려 통합 전형이 된다고 해서 다 사통 쓰게 되면은 다 떨어질 수 있어요. 다 예비만 받고 그냥 희망 고문 당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일반 전형하고 섞어 쓰실 필요는 있다.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요. 학교폭력 조치사항 필수 발의. 이게 무슨 얘기죠? 쉽게 얘기할게요.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거야. 가담한 아이들은 대학에서 불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못 붙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 절대 누구 진짜 저렇게 밟아 죽이고 싶고 때려 죽이고 싶어도 그냥 참어. 욕하지 마. 참아. 그럼 인터넷으로 카톡 이런 걸로 막 장난소리 놀렸죠? 하지 마. 큰일 나. 이제 올라갑니다. 생활기록부에. 남아요. 그러면 못 가, 대학. 그러니까 저 조금 더 가야하게 생각해요. 수능 컨닝했다 생각해. 취급된다 생각해. 수능 컨닝하면 3년 동안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다 따라잡아요. 굉장히 피곤해져요. 학교폭력. 정시 쪽에서 반영된 학교에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학폭이 이런 데는 흥기를 하세요. 싸우지 마. 착하게 살아, 그냥. 그 눈도 멀고 그냥 귀도 먹었다 생각하고서 듣지 마.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세요. 대학 가고 싶으면. 알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필수 반영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무슨 과목을 꼭 우리 학교는 응시해야 된다. 뭐 물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많이 폐지되고 있는 성향입니다. 이 성향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 지금 고3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다 플러스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시 얘기입니다. 교과 전형이 증가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증가돼봤자 인원 적어요, 굉장히. 네. 어디가 더 증가될까요? 지방대학이 많아져요, 여기는. 서울권대학보다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감소됩니다. 그럼 이 감소된 인원이 여기로 조금 가고 여기로 조금 갑니다. 대학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대학은, 논술전형은 인원은 조금 늘어났어요. 왜? 대학들이 늘어났어요. 대학들이 논술전형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다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논술 전형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자, 논술 전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인문 논술, 두 번째가 수리 논술. 그러니까 인문 논술은 문과가 쓰는 거고요. 수리 논술은 이과 쪽 아이들이 쓰는 거고요. 그럼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천대 이런 학교들인데 제일 많이 늘어난 건 약수령 논술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학이. 내년에 들어오는 대학이 가천대, 상명대, 신한대가 약수령 논술로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부를 약수령 논술로 다 돌려버려요. 학교가 확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논술 전형이 확 늘어나는 거고요. 인문 논술, 일반 인문 논술, 수리 논술 쪽에서 고려대학이 들어옵니다. 고려대학이 한 약 10년 동안 논술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대가 올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논술로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이 꽤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논술 전형은 늦게 시작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럼 반대로 왜 그러냐면 논술도 오래 걸리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오래 걸리면 오래 해야 되는데 오래 하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한다는 건 뭡니까? 막 길게 하는 애들은 3년씩 하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최소한 1년은 꼬박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은 보고 가요. 자, 논술 전형을 오래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내가 정말 어떤 유형에 적합한지를 제대로 다 해보지 못하고 갑니다.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요. 일반 어문학 계열 논술이 있고요. 상경 계열 논술이 있습니다. 상경 계열 논술은 수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대학은 또 몇 개, 이화여대 같은 대학들 같은 경우는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영어가 조금 유리하면 영어 제시문인 대학을 써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전혀 접해보지 못하고 가요. 그냥 정형화된 논술 패턴이 있는 대학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정형화된 논술 패턴이 있는 대학들, 외대 글로벌 같은 대학들이 그런데 그런 대학들은 모집 인원이 되게 적어요. 3명, 4명입니다.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준비했던 IELTS 중시하기 딱 좋은 시험이다 보니까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의 순위적 사고가 괜찮다면 순위를 있는 쪽으로 쓰는 학교도 괜찮습니다. 도전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논술 전형 섞어 써서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면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뭐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등급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대학별로는요. 등급이 들어가는 대학은 없어요. 다 뭔지 아세요? 환산점수입니다. 그 등급, 그 아이가 받은 성적들을 과목별 가중치를 다 둬가지고 학과나 대학에 따라서 가중치를 줘가지고 뭘 만들어냅니까? 예. 그 성적표에 보면 아이들 생활기록부에 보면 원점수가 나와요. 아이가 90점을 맞으면 90점, 50점을 맞았으면 50점 원점수가 나오고요. 과목별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평균, 뭐죠? 전교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건 뭐예요? 평균으로부터 아이들이 얼마큼 벌어지느냐, 잘하느냐 못하는 차이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석자 등급, 우리가 보통 아는 게 등급이죠. 성취도, A, B, C, D 성취도. 그 다음에 몇 명이 시험을 받느냐, 수강자 수. 요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진로 과목이라는 게 있죠. 고등학교에 가면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뭐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대학들은 이걸 가지고요.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해요. 자기 대학별로. 그래서 1000점 만점일 수도 있고 이 점수를 다 합쳐서 뭐 어떤 대학은 국어를 더 뭐 어떤 학교는 뭐 영어를 더 어떤 학교는 수학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을 막 둬가지고 공식을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공식에 이 성적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1000점 만점, 600점 만점, 300점 만점, 100점 만점 뭐 이렇게 대학마다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점수가 얼마가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아이 4등급인데 그 대학 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산에서도 대학의 수준이 좀 있잖아요. 고등학교 수준이 좀 있잖아요.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 있잖아요. 우리 좀 알잖아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대지나 주협은 조금 학교가 평균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세원은 없으니까 세원 얘기할게요. 세원은 낮아요. 그죠? 세원 있니? 미안해. 자, 그런데 그러면 세원 애들이 같은 4등급이라면 세원 애들이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많이 차이 나요, 생각보다. 같은 똑같이 4.2등급 그러면 세원 애가 훨씬 불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환산 점수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1000점 만점에 합격 커트를 봤더니 850점이야. 근데 우리 아이가 환산했더니 857점 정도 나와. 그럼 지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따져보고 4등급이니까 내 친구 4등급인데 주역고 다니는데 4등급인데 어느 대학 붙였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부모님이 또 하실 일들이 뭐냐면 내신을 환산 점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내신 준비를 잘 해놓으라.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서 다 만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컴퓨터가 해주는 게 빨라요. 일일이 개인이 못합니다. 막 시그마 들어가고 막 들어가 복잡해요 막. 제가 이거를 손으로 수작업으로 계산기 갖고 해봤거든요. 머리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컴퓨터 돌려보니까 오차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컴퓨터 가니까 쭉 탁 떨어집니다. 입력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컴퓨터 찾아. 이럴 때 컴퓨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 정리해가는 연습들을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생각하실 때 교과 성적 들어가죠. 당연히 내신 등급 같은 거 이제 이용돼서 환산 점수 들어가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중요해요. 옛날처럼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안 중요해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주로 일산 지역은 많이 반영하는 게 뭐냐면 수행 평가예요. 수행 평가예요. 수행 평가. 그러니까 수행 평가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 적용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 어떤 아이들이냐면 5등급 이하, 4점대 후반 안 돼. 갈 대학이 없어. 아니 대학은 많아. 근데 우리가 못 들어본 대학이야. 많이 막 산골짜기 있어요. 막 송사리 작품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대학들 갈 거면 괜찮고요. 만약에 이제 그래도 버스 타고 다니는 여기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대학들은 4점 몇 등급이 힘들어. 그냥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수행평가 그냥 내신 따기 위해서 적당히 좀 해주시면 돼요. 그냥 학생부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1, 2등급 애들 있잖아. 너 열심히 해주고 우린 적당히만 맞으면 돼.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뭐까지도 막 진로 선택 과목 같은데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 아니라고 막 수행평가 아니라 밤새고 막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3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면접이 많이 나오는데 교과도 면접이 있어요. 면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서류 기반 면접은 뭐냐면요. 생활기록부를 가지고서 문제를 발췌해서 거기서 이 아이가 진실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면접하는 게 서류 기반 면접이에요. 그리고 제시문 기반 면접은 쉽게 말하면 논술인데 말로 묻는 논술이에요. 그래서 제시문 기반 면접을 대표적인 게 고려대나 연세대학교, 서울대 이런 상위권 대학들이 제시문 기반을 해요. 많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서류 기반 면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교과형 면접이 있고요. 종합형 면접이 있는데 종합형 면접은 생활기록부 위주로 물어보는 거고요. 교과형 면접은 시사상식, 전공과 관련된 시사상식들을 많이 물어봐요. 뭐 쉬운 예로 아이가 환경공학과를 간다면 요즘에 환경 뭐 무슨 뭐 중국에서 뭐 때문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어보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통상경영학과 뭐 이런 데 간다 그러다면 뭐 세계 경제 흐름 같은 거, 시사 상식 같은 거, 뉴스에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을 공부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뭐 한 달에 갖고 되겠습니까? 그쵸?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미리 준비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건 다단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1단계 우리 아이가 떨어질지 붙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면접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1단계가 발표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안에 시험을 봐요. 일주일 안에 학원 등록해서 학원에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부모님들한테 미리 여기도 있으실 건데요. 말씀드립니다. 돈 날릴 각오로 면접 수업하세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학교에서 면접 수업은 가능하면 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과감하게. 이 면접은요, 학교마다, 계열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학교 선생님이 왕창 모아놓고 무료 또는 한 15만원, 대학원과 15만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모아서 한대요. 근데 저희는 학원에 있다 보니 다 들어오잖아요. 상담하러 오잖아. 돈 들고 와요. 듣겠다고. 그 왜 왔니 물어보면 네 학교 해주잖아. 대학원 선생님 해주잖아. 재수공 선생님 해주시잖아. 하면요, 애들이 입이 대빨 나와서 얘기합니다. 와씨, 이러면서 욕하고 학원에 가겠대. 왜 그럴까요? 이거랑 똑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 학교에서 다 해주잖아요. 거기서 만족하십니까? 우리 아이에게 맞춤형 교육이 안 돼요. 근데 왜 유독 마지막 파이널 때 아이들이 정말 뿔을 결정 짓는 부분에서는 학교를 찰떡같이 믿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손 쓰시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손 쓰세요. 빨리 손 쓰세요. 그러면 엄마들한테 말씀드리기 언제쯤 하면 좋겠느냐 면접을 면접일이 있어요. 시험 보는 날짜가 있을 겁니다. 전형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형일로부터 한 2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세요. 짧게. 우리 아이 학교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 그러면 2달 정도. 우리 아이가 학교가 한 서울대 연고대에 한 3개월 전부터 시작하세요. 한 3개월은 쏟아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1단계 통과하면 붙들지 말든지 합니다. 진짜. 붙을 가능성이 확 올라가요. 준비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아이가 서연고 같이 재시문 면접을 할 거라면 정말 시간 많이 듭니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학원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가. 근데 너무 늦게 왔어. 그러니까 부모님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라 해요? 이제 막, 보이는 거야, 이제 막. 수시 왔을 때니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죠? 선생님, 제가 돈을 얼마든 될 테니까요. 제발, 뭐 1대1로 가입 붙여 조건 해주니까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효과를 못 봐요. 불안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가면 할 게 많아져요, 아이가. 수능 공부도 해야 되죠. 뭐 면접 준비도 해야 되죠. 논술 준비도 해야 되죠. 할 게 많아지는데 거기에 또 수학 가해, 영어 가해, 막 붙여요.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애 지쳐요. 효과가 안 나타나요. 미리 쓰세요, 쓸 거면은. 안 쓸 거면 안 쓰지 말든지. 제일 괴로워요. 그때 되면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체력이 딸리니까 막 체력이 헉헉헉 오잖아요. 막. 제발 여유있게 뭐든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논술 전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수령 논술이 있고요, 인문 논술이 있고요, 수리 논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100이라는 게 있어요. 100. 뭐죠? 논술만 100%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내신 안 봐. 이런 대학들이 꽤 많아졌어요. 약수령 논술의 선두주자이고 대표적인 학교인 가천대학도요, 올해까지 내신이 30%, 40%가 들어갔어요. 근데 올해 내년에 0%습니다. 내신 하나도 반영 안 해요. 수능 최저 등급 3등급 하나만 딱 반영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모집인은 거의 변화 없어요. 거의 1000명을 뽑아요. 엄청납니다. 그거 다 있으세요? 네.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해 볼만하다. 네. 이것도. 근데 대신 부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논술을 시작할 거면 좀 제발 빨리 하세요. 시간 꽤 걸려요. 아이가 실력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형을 선택했다고 해서 붙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진공에다가 돈 냈다고 붙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그 정도 힘은 없어요. 실력이 돼야 붙습니다. 아이가 실력을 키울 시간을 충분히 좀 주세요. 그래야 붙습니다. 근데 충분히 안 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간호학과를 가겠다는 아이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예, 내년에 간호학과를 논술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만 합니다. 의학대도 논술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의학대도 꽤 많고요. 약학과. 특히 약대 같은 경우는요, 사실 라이센스 따는 경우에 가는 거거든요. 지방대 약대 같은 데는 노려볼만 해요. 생각보다 논술 전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는 이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약수령 논술인데요. 수리 논술 쪽입니다. 약간. 네, 해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열 논술 대학들도 상당히 많죠. 그죠? 네, 꽤 많습니다. 대학들이. 자, 논술 유형이요. 인문계열 논술이 여기 종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어느 순수, 언어 논술, 국어 관련된 과목들 위주로 사회 과목으로 나오는 과목들, 그 다음에 도표 그래프가 들어간 학교들, 수논술이 들어간 학교들, 그 다음에 수리 논술만 문과에서 보는 학교들,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을 활용한 대학들, 이렇게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한국외대 이렇게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영어가 자신 있다면 이런 데 써볼 만도 하죠. 자연계열 논술대학도 꽤 많은데요. 자연계열은 의학대가 있죠. 그렇죠? 의학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의학대학 가려고 이 논술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애들은 꽤 미리 해요. 사실. 수학하면 같이 하니까 미리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논술도요. 수학만 보는 학교가 있고요. 과학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 1 보는 학교들이 되게 많이 줄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자기가 수학, 미적 쪽을 좀 한다면 수리 논술을 준비하기 딱 좋다. 근데 제발 이것도 미리 좀 해라. 미리 좀 해라. 이런 거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입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따라 한번 해주시죠. 입시는 타이밍이다. 입시는 타이밍이다. 입시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많죠. 제가 일산에서 학원을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와, 일산 지역 어머니들은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정말 정확하다라고 매년 감탄에 감탄을 합니다. 여기는 약간 반어적인 의미도 있어요. 타이밍을 너무 정확하게만 지켜. 즉, 논술 원서 쓸 때 대해 논술을 시작하고요. 예. 면접을 시험 일주일 앞두고 정확하게 전화해서 면접을 수업 받을 수 있냐라고 묻는 어머니 너무 많아요. 준비 기간이 없어요. 진짜 갈 수 있는 아이, 1단계도 통과한 아이가 못 붙는 거예요. 뭘 놓친 거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이건 100% 엄마 아빠 잘못이에요.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가 공부할 때 충분한 시간을 줘야죠. 그래야 아이가 미진하면 보충시킬 시간도 있죠. 근데 그 시간을 일주일밖에 안 주고 우리 아이가 붙기를 바란다면 그건 진짜 도둑놈식 거라면, 아니 어떻게 보면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건 도둑놈식 거예요. 제발 이 타이밍이 안 놓쳐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2학년들 되는 친구들은 뭘 준비해야 되죠?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수강할 것이냐는 조사했으니까 억지로 하고 있지만 내가 수능 때 어떤 과목을 준비하고 그 수능을 치기 위해서 2학년 때 내가 무슨 과목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안 돼 있는 상태 속에서 학원 다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효과를 못 봐요. 그럼 절대로요.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냥 당기는 거야. 내가 직장 다니고 엄마도 직장 다니고 바쁘니까 그냥 학원에 맡긴 거예요. 그거는. 그건 방치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들어달라고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놓칠까 보거든요. 타이밍 놓치면요. 타이밍을 적절하게 하면요. 아이들 크게 실패하지 않아요. 제발 아이가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공부를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막판에 가서 수능 100일 남겨놓고 나서 돈 얼마 매년 나와요. 매년. 제발 그 돈 있으면 미리 쓰세요. 미리. 나중에 아이가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 정리할 시간이 없어. 그냥 이 수업 듣고 저 수업 듣고 막 하면서 진짜 눈을 뽀얘가지고 선생님 배고파요 이러고 수업할 때 그래요. 애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이 수능 100일 남았다. 지금이 수능 50일 남았다 생각하시고 지금 하세요. 지금 제발. 그러면 아이가 100일 남았을 때 여유롭게 정리할 수 있고 아이 원서 쓸 때 조금이라도 웃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도 이 새끼가 아이씨 나 닮아서 머리 좀 돌아가나 봐. 성적 좀 잘 나와. 그래도 들쪽팔리 학교에 가긴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게 상담 바빠서 엄마가 애가 와갖고 상담 받고 갔는데 아빠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아빠가 불이 나서 화가 나서 새벽 2시에 전화가 옵니다. 실제 새벽 2시에 전화 와요. 우리가 거기밖에 못 가요? 술은 안 드셨어요. 그냥 그 학원 안 보낼 거예요. 제가 그랬나? 뭘 안 했잖아요, 얘가. 이런 경우가 제가 없으면 과장이겠고 거짓말이겠죠? 있습니다. 아니면 조용히 엄마가 상담한다니까 원서 쓴다니까 아빠가 따라서 팔짱 딱 끼고 들으세요. 그래 얼굴이 굳어지세요. 점점. 그리고 조용히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이는요 학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가지 말래요. 그따위 대깔로 뭘 하고 다니냐고. 카드 내놔! 카드 빼버렸대요. 실제 올해도 있었던 이거 매년 있는 일입니다. 유사하게. 저희 아빠도 오셨는데 아빠도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 성적표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생활기록부 떼어보세요. 나이스트럼 딱 출력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이가요 성적이 안 나온다고 구박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들 직장 다닌다고. 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갈 길을 찾아주세요. 입시는 다양하게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안 맞는 아이가 있어요. 수행평가가 40%에서 60% 들어갑니다. 아이가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널널한 아이가 성격이 편해. 친구 관계 좋아하고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해. 걔가 수행평가 하겠습니까? 직장 갔다 와서 회사에 또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아이도 똑같단 말이에요. 안 하고 놀다가 수행평가 날짜 놓쳤어. 점수가 까먹었어. 그럼 내신 떨어지는 거예요. 5등급, 6등급에 출발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수행평가는요 엄마가 준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아이는 100% 엄마가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알아서 잘해. 그러면요 엎드려 절하셔야 돼요. 아들한테. 그만큼 챙길 게 많습니다. 근석이 끄덕했구나. 어머니 근석이한테 맛있는 거 매일 사주세요. 정말 잘하는 아이입니다. 근석이가 제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저도 저희 아들이 고3 올라갔는데 수행평가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벌리고 새벽 2시까지. 저희 아이는 실용음악을 해요. 내신이 10%에서 5% 들어갑니다. 그거라도 혹시 불리할까봐. 저도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어요. 아침에 9시, 8시에 나와야 되는데 저도 새벽 2시까지 제가 숙제 대신해주고 있어요. 시 쓰고 있고요. 막 그죠? 친구들하고 발표문 써주고 있고요. 애들이 바빠요. 저희 아들은 드럼을 하는데 드럼 치고 연습하다 보면 몸 쓰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오면. 이렇게 뭐 유튜브 좀 보다가 뭐 영상 같은 거 이러다가 보다 또 잡니다. 안쓰러워요 보면. 방법이 없어요. 다 도와줘요. 학생부 종합전으로 대학 간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들 만나보면 부모님 다 도와준 거예요. 너 내신이 이게 뭐야? 학원 돈 100만 원씩 대고 학원 보냈는데 뭐야? 이런 말씀 하시지 말라니까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학생부 조장이 정말 힘든 겁니다.
저는 진짜 입시 전형에 제일 없어질 게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봐요. 왜? 애들이 너무 불쌍해. 놀 시간도 없고 학원 다니다 나가서 놀 수 있거든요. 일요일날 공차고 놀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PPT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맨날 다 프리젠터처럼 할 거지. 그래픽 디자인을 만들었지, 그죠? 애들 다 그거 만들어서 내야 되잖아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가족들이 다 도와야 돼요, 사실. 애 하나 대학 보내려면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 부모님 생각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라떼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아까도 얘기했죠? 수시든 정시든 수능이 갑입니다. 여기 온 친구들 수능 점수 모의고 점수 때 찍고 자지 마세요, 제발. 1, 2학년도 찍고 잡니다. 찍고 자지 마세요. 수능 모의고 성적이 기준점이에요. 모든 것에. 나는 수시로 갈지라도. 자, 그리고 나의 대입은요, 형제나 지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부모님들 계세요. 오빠가, 누나가, 언니가 잘 갔어. 그럼 걔처럼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 사람이 달라요. 1차적으로. 동성이면 좀 난데요. 이성이면요, 완전 달라요. 그 다음에 입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언니가 학생부 종합전형 갈 때는요, 온갖 자동봉지라서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요, 안 들어가요. 세부님의 특기상 수행평가 띄게 잘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요. 완전 달라졌어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라떼랑 비교하지 마세요. 심지어 심한 분들한테 자기 학력고사 세야 되는데 학력고사 때랑 비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당오락! 웃으시네요. 사당오락 세대시군요. 네.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아니에요. 학력고사는요, 암기형 시험이에요. 암기는요, 피곤해도 할 수가 있어요. 다다다다다다 하면 되니까요. 치고치고 막 외우면 되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죠. 추론형 문제 많다죠. 추론은 사고예요. 머리가 맑아야 돼요. 잠을 많이 재우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험생이 뭐 9시간씩 10시간씩 자는 건 무리입니다. 6시간 이상은 재우셔야 돼요. 자야 됩니다. 근데 애가 유튜브 하고, 그죠? 뭐 이런 간이라고 안 잘 수 있죠. 그러면 성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분명히 알아두세요.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잠을 충분히 자야 사람은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는데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수면할 때, 잠잘 때, 뇌가 쉴 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이전됩니다. 안 돼요.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있어야 됩니다. 내실하고는 달라요. 내실은 어제까지 보고를 다 까먹어도 되잖아요. 수능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장기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많이 안 자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기억하시는 말들이에요. 아이들 때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뭔 놈의 수험생 새끼가 학원 갔다 와서 자빠져 잠만 자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야 돼요, 아이가. 그냥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뭐 조금 보다가 많이만 안 보고 조금 보고 자게 하세요. 수면 시간 좀 많이 나야 됩니다. 근데 새벽 2시까지 보고 학교를 안 가고 이러는 거 안 돼요. 그건 심각한데 제발 좀 한 6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돼요. 안 자면 성적 올리기 힘들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수시와 정시는 함께 고려하는 거예요. 함께 고려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데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요번에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수능 보고 다음날 뭘 했을까요? 너 이성적으로 수시 지원한데 보러 갈래 말래? 이거 상담했을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넌 보지 말자. 이 대학은 가지 말자. 버려. 왜? 정시로도 갈 수 있으니까. 뭐하러 가? 너는 무조건 가서 시험 봐. 이런 작업을 계속합니다. 왜요? 여기 가는 게 최고니까. 올해 특히 말 안 들어서 힘들었어요. 왜 말을 한다냐면요. 못 갔다는 거야. 그래서 안 가고 싶다는 거야. 아이들 특징은요. 수능을 보고 오면 공부를 하기 싫습니다. 근데 논술 공부를 또 하래요. 면접 공부를 또 하래요.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근데 엄마 아빠도 돈 들어갈 것 같은데 마지막 파이널 뭐 논술 듣고 뭐 면접 들으려면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성적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개인 투자에다 돈 많이 날리는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때 돈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발. 어제죠, 어제. 오늘이구나. 오늘 2시에 김포고등학교 여학생이 상담을 왔어요.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수시를 다 떨어졌대요. 왜 추가라도 예비라도 못 받았니? 그랬더니
안 갔어요. 그 왜 안 갔어? 그랬더니 똑같은 이유예요. 최저 안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왔어요. 이하보를 맞추면 논술 갈 수 있거든요. 이하보가 나왔죠. 저한테 불러 흥미를 보여줬는데 이하보가 나와 있어요. 수학 2를 맞았고요. 영어가 3을 맞았어요. 나왔어요. 근데 안 갔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꽤 많아요. 아예 마음속에 수능이 어려웠으니까 내가 잘 적어오지도 못하고 바빠서 시간 모자라서 다 못 적어 왔으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나왔던 말던 하는데 불안해. 근데 아이들 심리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시험 보고만 하기 싫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때인데 학원비는 파일할 때 비싸.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냥 말린다고 생각해. 자식 난 죄다. 파이널은 자식 난 죄다! 라고 하고 보내세요. 애가 이하보를 맞춰야 되는데 애가 뭐 4, 7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안 보내도 돼요. 근데 언저리 비슷해. 그러면요 무조건 보내세요. 제가. 떨어져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학원에서 돈 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다른 학원 가서 가라고 그러죠. 내가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다른 학원 가라. 제발. 붙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재수하는 그 김포고등학교 여학생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아니 본인은 뭐 지가 결정한 거니까 덜 속상하지만 부모는 얼마나 속상했어요. 어머니가 그 얘기하는데 뭐 울라그러시다 속상해. 그것 때문에 몇 천만 원 날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요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입시는 마라톤이다. 입시는 마라톤이다.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가 마라톤을 완주했던 게 나왔었죠. 혹시 보셨나요? 네. 물론 그 사람은 선수가 아니니까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뛰었죠. 근데요, 입시는요, 마라톤이긴 한데요, 쉬면 못 이릅니다. 쉬면 못 이릅니다. 끝이라고 보죠. 끝이 아닌 것 같이 혼자 생각하고 뛰는 것 뿐이에요. 이미 게임이, 왜냐면 이거는 순서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고가 있잖아요. 입시는 못 붙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에 슬럼프가 왔대. 갑자기 우울증이, 요즘에 저 우울증 많이 와요. 우울증이 왔대요. 쉬겠대요. 쉬어봐. 나중에 일어나기 싫어져요. 왜? 편해져 봤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 사람이 휴식을 하면 일어나서 뛸 수 있는 힘이 충전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 상식을 뛰어넘어요. 쉬면 쉬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걸 어떻게 확인할 줄 아세요? 우리가 편한 날, 오늘같이 휴일 같은 때 어때요? 더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나요? 똑같아요. 쉬본 놈만 쉬고 싶은 거예요. 쉬면 무너집니다. 쉬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잡아야 돼요. 책을 좀. 이게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언제? 여름방학 때야. 아유,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점수 웬만큼 나오니까, 아빠 휴가 때 그냥, 가까운데 그냥, 저 경기도 일 때 그냥 2박 3일만 갔다 올게요. 두고 가세요. 죽어요, 애가? 안 굶어 죽어요. 배고프면 배민에 시켜 먹어요. 왜 꼭 달고 가려고 그러세요? 제발, 붓고 나서 편하게 가세요. 솔직히 따져보니까 엄마가 쉬고 싶은 거야. 쉬세요. 근데 아이는 쉬면 힘들어져요. 못 일어나요. 특히 수영장 있는 펜션 갔다 오시면요, 우리 아이는 2주 동안 헤매요. 학원화가 졸려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발 쉬게 하지 마세요. 아이가 아프면 쉬어야 돼요. 코로나 걸렸으면 쉬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 외에 그렇지 않다면요, 쉬게 하지 마세요. 패턴을 유지하면서 뭘 하셔야 됩니까? 아이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되게 힘듭니다, 이거. 저는 이거 경험해서 제가 쓴 거예요. 어디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모의고사 1등급은 그냥 모의고사 1등급이에요. 수능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몰락합니다. 애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겁을 먹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만심에 들끓는 경우가 있어요. 겁을 먹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요, 자만심에 사로잡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점수가 나오면요, 특히 재생들은 수능 공부만 하잖아요. 점수 빨리 올라요. 오르면 아주 기고만져 기부스예요. 목에 기부스 딱 가고서 갈 것 같은데요?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럼 저 혼자 한번 해볼게요. 그럽니다. 그냥 무너져요.
모의고사 때 안 무너져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능의 창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입니다. 하나님도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수능은 계속 바뀝니다. 이때까지 안 바뀐 해가 없어요. 난이도라도 바뀝니다. 근데 역대급으로 올해 바뀌었어요. 지금 올해 그 설명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 기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킬러 문제 때문에 온갖 학원들 다 들썩여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는 유지됩니다. 난이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표점은 좀 달라질 수 있으나 이 기조는 그대로 갑니다. 그럼 이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는 폭넓게 정확하게 안 하고는 점수를 못 냅니다. 그래서 안 그래요. 수능은 매년 변합니다. 기출 이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기출 문제 풀었대. 작년도 6월 모평 풀어봤는데 엄마 나 2등급 나왔어. 와, 될 것 같아. 그것도 과거 얘기예요. 또 바뀌어요. 우리 아이가 이 정도 권에 들어가 있구나 정도로 만족하셔야지 이걸 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수능 때 2등급이 나올 거야. 한 번 나왔다고 영원히 나옵니까? 절대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야 되죠. 우리 아이 점수도. 자만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힘없이 해야 돼요. 언제가 끝나는 애예요? 수능 끝나서 합격증 받을 때까지. 합격증 받을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 불쌍한 거예요. 우리도 주 5일 근무하잖아요. 수험생은요 주 7일 근무해요. 주 7일 근무해요. 최저시급으로 주 7일 근무하면 300만 원 가까이 받지 않을까요? 그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면 300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네. 300 이상 안 쓰면요 우리 아이 욕하지 마세요. 진짜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신적으로 성장합니다. 대학 가는 게 힘들고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입시를 돕는 인강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게 없어요. 없었잖아요. 책도 별로 없었고요. 참고서 많이 했었나요? 없었잖아요. 나는 그때도 고생들 많이 하셔서 대학들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종류가 다르고 성격이 다를 뿐이지 비슷한 고생을 해야지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드리건데 원서를 쓸 때는 수시 원서 곧 나옵니다. 학원과 학교 두 군데서 모두 컨설팅을 받으세요. 그리고 컨설팅에 할 때 누가 더 전문가인가를 고려해 주세요. 제발. 제발.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전문가들 있으세요. 저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 전문가들 있습니다. 전문가들 받으세요. 우리 담임이 고3 담임 처음이야. 나이도 20대 후반에 30대 초중반이야. 경력 짧아. 그럼 예의상 받아주시고요. 그냥 무시하세요. 잘 몰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있느냐를 보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전문가가 아니라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학 경험을 해서 애들 붙인 경험이 많은가. 그걸 보세요. 그리고 전형에 따라서는요. 학생부 전형은 학교 선생님들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몇 등급이 보낸 경험들이 있잖아요. 케이스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논술이나 학원에서 많이 시킨 정시 쪽은요. 학원이 훨씬 더 막강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원서를 쓸 때 수시는 6장이잖아요. 그러면 상이 있고요. 중이 있고요. 하가 있죠. 그럼 보통 기본적으로 보면 2개 대학, 2개 대학, 2개 대학을 쓰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야 후회가 없고 합격이 걸리거든요. 여기서 걸리든 여기서 걸리든. 그러면 제가 상담을 저희 학원은 거의 하는데 제가 여기 대학만 다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엄마 아빠가 오셨으면 그래도 돈 내고 학원에 오셨잖아. 그럼 저도 기분 좋게 해서 얘가 노력하면 동국대가 갈 수 있거든요. 사실. 갈 수 있어라고 희망을 일단 줘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하게 이런 대학도 생각해 줍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진짜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딜까요? 여길까요? 어딜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딜까요? 합니다. 여기는 가능성이 낮은 건지 가능성은 있어요. 그것도 가능성 0%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2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40% 정도 될 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근데 나중에 원서 쓸 때 보면요. 여기 요렇게 대학들이 있어요. 여기로 해갖고 비슷한 레벨 대학을 6개를 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다 떨어져요. 다
다 떨어진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쓰면 돼야 안 돼요? 다 붙어요. 다 붙는데 후회가 돼 막.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잘 섞어 써야 된다고요. 근데 아이들이 특히 재수행만 애들이 모의고 성적이 올라가니까 다 이쪽으로 몰았어요. 근데 수능에 올해처럼 변수 있어서 어렵게 나왔어. 최저 못 맞춰서. 그럼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듣기 싫은 말도 들어서 적절히 배 앞에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꼭 오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 얘기하면 여기만 쓰려고 그래요. 재수생들 다 컸으니까 20살 넘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못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요. 제일 큰 문제는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너 몇 등급이니? 영어 몇 등급이니? 2등급이래. 한 번 2등급 나왔어.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그럼 자기는 영어는 2등급이야. 근데 그 전까지는 다른 이유가 있어. 뭐 졸렸고 아팠고 뭐 그죠? 뭐 소음이 들렸고 뭐 이유가 있어서 못 안 나온 거야. 그거는 다. 자기는 영어는 2등급이야. 엄마의 머릿속에도 우리 아이 영어는 2등급이야. 그러니까 가르쳐보면 4등급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냉정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시 컨설팅 받을 때요, 대치동 가서 컨설팅 받았대. 100만 원 줬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나 줘버리라고 했잖아요. 대화고등학교 할까요? 가자고등학교 할까요? 대치동 컨설팅가? 경기여고는 알겠죠. 경기고는 알겠죠. 단대보고는 알겠죠. 희문고는 알겠죠. 진선여고는 알겠죠. 몰라요. 저는 이 동네 살고 있어서 이 동네를 살았는데요.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이제는 알겠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에요. 공교육기관이랑 다 사립이었잖아요. 대치동은 죄다 사립이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관여를 잘 안 해요. 왜? 자기랑 신경 쓰기 되게 편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뭐 상담해주고 안 해요. 그럼 저기 가서 상담 받아 이래요. 상담 받아왔니? 받았니? 그럼 그럼 쓰면 돼 이래요. 신경 안 써요. 오히려 굉장히 편하세요. 쿨하세요. 왜 워낙 몰려있으니까 그 인프라가. 여기는요, 선생님들이 되게 관여 많이 하시는 동네예요.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옛날 정교조 같은 색깔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특색을 좀 알고 좀 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동은 더더욱 다르죠, 여기랑. 돈 내고 받으시면 여기 일산에도 허가받은 입시 컨설팅 기관이 있습니다. 입시 학원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저희 학원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과외 선생님이 얘기했대. 허가가 없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일산에 입시 컨설팅 학원을 허가받은 학원이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면접 학원이랑 그 다음에 입시 컨설팅은 허가받은 데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불법으로 자기가 짬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민감하게 굴지 말라고 얘기했죠. 아이들이 되게 민감하게 구는, 성격이 예민한 아이고 섬세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이가 섬세하면 엄마도 섬세해요. 부전, 자전, 모전, 여전, 그죠? 좋은 일은 나누면 배가 되고요. 나쁜 일은 나누면, 그죠? 죽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민감하면요, 나누면요, 예, 한 10배, 20배, 100배, 그냥 300배, 600배 결실이 됩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치러봤지만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애한테 특별한 노하우를 줬는지 아세요? 마치 어떤 부모님들은 사이비 교주가 안수교다시 아이에게 매일 안수교대 해줘갖고 아이가 좋은 학교 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뭘 했는지 아세요? 대화를 안 했어요. 앉아봐, 얘기 좀 해보자. 안 했어요. 왜일까요? 부모님하고 저하고 다르지만 저는 정말 경험이 많기 때문에요. 대신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와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지가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본 거예요. 뭔가를 잘한 거예요. 그럼 지 입으로 말 안 해도 지 입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했다. 계속 그렇게만 열심히 하자. 이 말만 해주면 돼요. 물론 저도 되게 참기 힘들었겠죠.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객관적으로 점수를 달라서 보시고요. 정리해 주시면서 아이랑
질책하는 어투, 훈계하는 어투의 말들은 하지 마세요. 왜? 그 아이가 훈계를 듣기 싫고 질책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가족 간에 있다면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감정이 상하면 가뜩이나 자기도 자기 공부 못하는 거 아는데 자꾸 상하게 됩니다. 너 어떡할래 도대체?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가 얘기할 때 되면 다 얘기합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차례 분수 두시면 됩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자기 객관은 좀 안 돼서 그렇지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좀 안전하게 쓰려면 조금 낮추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약간의 조언을 해주시고요. 단 원서를 쓸 때는 한번 가족회의를 하세요. 가족회의를. 난닝구 차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들. 서로 좀 경건한 자세로 좀 있죠. 네. 분위기 만들어 놓고 객관적으로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사이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훈계하듯이 혼내듯이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아이가 민감한 아이들은 수능날 민감해지죠. 그럼 우리 아이가 떨어질 폭이 크다는 걸 보셔야 돼요. 몰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누구 탓이 아니에요.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을 가장 많이 관찰한 선생님을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정수입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전략이에요. 자, 아이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어 A 선생님한테 좋은 학원 가서 들었어. 영어 B 선생님한테 좋은 학원 들었어. 근데 이 학원 저 학원 좋아하다 시간 날려요. 대치동 가면 좋은 학원 대한민국이 상관없이 있죠. 못 가신다 말 안 합니다. 거기까지 누가 실어 나르며 그때 가서 오가는 시간은 뭘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전략이에요. 시간이 점수입니다. 공부를 해야죠. 점수가 나오죠. 시간을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아이들은 강사의 의존,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들 보시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강사 자랑은 안 해요. 왜? 대학 합격을 강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공부해서. 강사 맹신하지 마세요. 강사는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 1, 2등급은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목에 한해서예요. 전 과목을 올라야 성적이 오르고 대학을 가는 겁니다. 네. 합격은 강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강사 의존도를 심리적으로 낮추십시오. 이 선생님이 내가 60점 맞던 영어 성적을 80점, 9점을 맞게 해준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나를 대학 보낼까 생각하지 마세요. 대학은 본인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 고3들, 재수생들처럼 올해 지금 신혼 아이들은 이제 뭐만 남았죠? 발표만 남았고 정시 원서 쓰는 것만 남았어요. 그때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 대학 입시는 운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명이야. 툭툭 떨어지는 운 같아요. 실력은 자격 요건이고요. 그럼 내가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이 운을 불러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운을 나에게 행운을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착하게 사세요. 담배 피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엄마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그럼 운이 옵니다. 부모한테 잘안 해치고 불행해지고 뭐 벌받고 이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잘하세요. 틱틱 내뱉는 말 하지 마시고 엄마한테 짜증나게 띠깍 물고 그냥 웃으면서 말해주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행운이 다가옵니다. 아셨죠? 특히 남학생들 그래야 뭡니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여학생들 세탁기 돌려드리고요. 설거지 도와드리고 하세요. 명심하세요. 그래야 운이 다가옵니다. 엄마한테 짜증내고 그냥 엄마 뭐 해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운이 다가옵니다. 네, 마지막 원서 쓰고 시험 끝나고 나면요 100% 운 갑니다. 본인 자신이 붙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부전자전입니다. 학생이 나면 일심동체예요. 엄마가 보라면 아이도 불안해집니다. 평정심 유지 안 됩니다. 그럼 무너집니다. 그 다음 아이들이 그래요. 인강 강사를 잘 가르치거든요. 이 이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인강 믿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개념 학습의 기본적인 거 해줍니다. 인강은요. 저도 인강 강사를 오래 했지만 뭘 해주냐면요.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정리를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자, 올해 논술반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최저를 뭘로 맞췄냐 그랬을 때 뭘로 맞췄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공부하잖아요. 그럼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뭘까요, 아이들이? 탐구입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탐구로 제자 맞추는 게 별로 없어요. 탐구 올해 별로 안 어려웠어요. 근데 탐구를 1등급 맞던 애가 만점 맞던 애가 3등급 맞았어요. 탐구 믿지 마세요. 제가 매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탐구가 잘나고 만만하니까 찰떡같이 믿어요. 탐구 믿지 마세요. 만점 나와도 믿지 마세요. 아, 만점 나왔으니까 2등급 맞겠지. 3등급 맞고 들어가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탐구 그렇게 많이 믿지 마세요. 제일 편한 게 영어예요. 왜? 영어가 쉬워서? 아니요. 절대평가라서예요.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진짜 공부 좀 한다 그러면요. 다 풀겠다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부족해요. 요즘에 대치동 봉투모의고사가 계속 있긴데요. 올해는 그 봉투모의고사가 약발을 좀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치동 봉투모의가 뭐 시대지도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뜬 학원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요번에 드러났지만 수능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 들어갔던 사람들을 비싼 돈으로 섭외해가지고 출제로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었겠죠. 근데 올해는 그게 별로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기조가 바뀌었기도 있는데 원래 9월 부평 보고 기조가 바뀌면 그 공투모의고사들은 바로 제작이 들어가요. 저자들 섭외해서 바로 문제들을 거기에 맞춰서 막 패러디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올해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저희도 그거 갖다가 올해 시험을 많이 봤는데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9월 목표 끝나고 난 다음에 대대적으로 한국과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세무조사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들이 그런 걸 준비하고 여러 개 없어요. 그리고 수능 출제나 이런 거 들어갔던 사람들이 저자지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쓰려고 하겠죠. 그렇죠?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약발을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내년은 좀 낫겠죠. 왜? 일단 그건 다 끝나고 지금 뭐 벌금 때려 맞았다만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벌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뭐 지금 돈 내는 것만 남았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내년은 조금 반영을 해서 출제를 하겠죠. 좀 나을 겁니다, 올해보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되게 다 풀어봐요. 근데 생각보다 바로바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비싸요. 문제비 되게 비싸요. 보통 우리가 학원에서 뭐 대성이나 종로나 뭐 이런 데 전국연합 모여서 갖고 오면 전 과목에 한 2만원에서 2만 5천 원에 가져옵니다. 한 2만 5천 원 정도 되겠다. 가져오는데 한 회당 1만 5천 원, 국어 하나에 1만 5천 원, 2만 원씩 해요. 엄청 비싼 거죠. 근데 그게 이유가 바로 모아가지고 검토용 모으고 출제용 모아가지고 바로바로 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더 비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고득점을 맞게 하겠다면 무조건 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사 있죠? 무시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매년 한두 명씩 나오는데 한국사가 안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한국사는 4등급 맞으면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한국사 언제 해야 돼요? 겨울방학 해야 돼요. 수업은 학원 수업 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인강 보면 돼요. EBS 인강 그냥 그 최태경 선생님하고 몇몇 선생님이 찍어놓은 강의 한 20강짜리 있어요. 그럼 하나만 좀 훑어도 4등급은 나와요. 그 1등급 맞는 것도 좀 창피한 거예요, 사실. 저 한국사에 목숨 걸었나? 이렇게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면접은 미리 해주시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이거 있죠? 이걸로 간단하게 프로그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중간에 딱 펼치시면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달라져요. 모의고사를 오자마자 매일 보게 됩니다. 네, 매일 보게 됩니다. 방학 동안에는요. 하루는 국어 봤다면 하루는 영어 보고 하루는 수학 보고 그래서 일주일에 각 과목별로 2번씩 모의고사를 국영수를 보게 됩니다. 예, 이 모의고사 처음에는 1년 동안 과정으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뭘 보냐면요. 기출문제를 돌려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뭘 돌리냐면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3, 4월 달에 돌리게 됩니다. 모의고사 풀고 그걸 수업 시간에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치동 공수 모의고사들 가지고 계속 돌려줍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실전 연습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을 많이 보는 거죠. 사실 수능이라는 제도는요. 모의고사를 많이만 봐도 성적이 좀 올라요. 정말 많이 봐요. 제가 이 학원에 여기 와서 처음으로 딱 학원을 찾았을 때는 매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매주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실적이 인원이 지금보다 적었기 때문에 명수는 적지만 아이들 개개인으로 역량이 올라간 걸로 따지면 실적이 가장 우수한 애였다고 보입니다. 모의고사를 안 보면 내 쫓았어요. 그래서 정말. 근데 뭐 코로나 겪으면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저히.
애들 나약해져 있고 시험 보다 보면 경기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폼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아이들 좋은 학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학생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 시험 점수를 다 오픈을 해서 부모님 개인 카톡방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이 점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라시고요. 아이가 혹시 급격하게 떨어졌는가 이런 것만 체크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일 좋아질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많이 달라진 거고요. 아이들이 어차피 공부량을 늘려야 됩니다.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보고 그걸 갖고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모르면 조교들한테 물어서 아이가 완전히 오늘 하루 1일 완전 학습을 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아이들의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크게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자습하라고 하면 인간체 갖고 있어요. 그걸 공부했다 생각합니다. 강의 들은 거 또 듣고 있어요. 공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학원을 오래 다니는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가 문제 풀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많이 생략된 겁니다. 계속 강의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딴 생각하고 멍 때리는 거예요. 근데 뭐 딴 생각하고 멍 때리고 있는데 가서 너 왜 멍 때려라고 말하면 공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혼을 낼 수도 없어요. 떠들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게 참 사람이 겉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통제하는데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학원을 몇 달 다니고 1년 넘게 다녔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갈까? 그게 간단합니다. 공부 안 해서요. 앉아서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왜 안 하니?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했어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앉아서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조금이라도 아이가 올랐다면 그 아이가 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아이들이 조금 더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머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고생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냥 맡겨놨으니까 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물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학원에서 개인 상담한다고 할 때는 오셔서 꼭 상담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꼭 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입시 설명회를 한 이유는요. 다 끝났습니다. 뭘까요? 왜 할까요? 예, 일단은 우리 아이가 수시가 됐던 정시가 됐던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든 고등학교 2학년이든 12월 19일 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우리 아이들한테는 수능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험을 봐주시고 그 성적으로 우리 아이가 정시를 간다면 지금 고3이라고 같이 원서를 쓴다면 어디를 쓸 수 있을까? 라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12월 19일 이후에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점으로 우리 아이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의 성적을 어떻게 더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전형이 우리 아이에게 맞을까? 그리고 어떤 성적을 올려야지 우리 아이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논술 전형을 준비하면 어떤 논술 전형이 우리 아이에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고3 올라갈 때 또 완전히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 아이가 그 전형을 열심히 준비해야 실제 시험 볼 때 성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붙을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다른 애들보다 타이밍입니다. 조금 빨리, 2달, 석 달만 빨리 움직여 주신다면 우리 아이의 합격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져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학들은 일반적인 대학들도 있지만 특수목적 대학도 있고요. 또 전문대 특수학과 같은 데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같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더 키워서 그래도 좀 더 만족하시는 대학을 보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당장 상담하는 건 아니고요. 12월 19일 날 성적이 나오면 그 성적을 톡방으로 올려주세요. 선생님들 다 보시게. 창피한 게 아니고 우리끼리만 보는 거잖아요. 다른 집에 공유 안 합니다. 네. 꼭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알아챙겨주세요. 아이가 성적표 나오려면 한 3주에서 한 달 걸립니다. 방학하고 나서 2월달 돼서 가요. 그러니까 가채점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서
1월달 이제 윈터스쿨 들어가면 상담이 들어갈 겁니다. 고3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고2 애들까지 개인 상담을 제가 다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셔야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혹시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시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